요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,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저희가 뉴스에서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역시 60표나 나왔습니다.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30표밖에 나오지 않았고요. 지난번 권성동이 한 72표인가요? 네. 나보다 조금 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TK와 친윤들의 단결력은 역시 어제도 빛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근데요, 참 오늘 이 송원석 원내대표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수도권 민심을 복원하겠다. 다시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겠다. 핵심은 수도권 민심 복원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참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, 아니 편안하게 경북에서 3선이나 한 분이 갑자기 왜 수도권 걱정이야? 도대체 언제 국민의힘이 수도권 걱정해 본 적이 있어요? 수도권 의원들을 대우해 본 적이 있어요? 결국 자기들이 할 때는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자기들이 다 하면,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8명의 원내대표 중에 5명이 전부 다 TK 출신입니다. 윤재옥, 주경호 전부 다 TK 출신들이에요. 다 해놔놓고 이제 와서 아이고 수도권 걱정이네요. 수도권 민심 좀 제가 앞으로 챙겨드릴게요. 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방송마다 다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뭐냐면 수도권 민심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네. 송원석 의원께서 김천에서 3선을 하셨습니다. 김천에서 선거운동 그만큼 하셨고 하셨으면 충분히 하셨어요. 뭐 국가에서 기재부 차관까지 하셨어요. 국록을 먹으면서 차관급까지 하셨으면 역시 할 만큼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우리 보수 정당을 살리기 위해 김천에서 국회의원직 사퇴를 하시고 내년에 개항을 보궐선거에 출마하시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수도권을 지켜나가는 선봉이 되시면 돼요. 네. 그리고 김천에는 또 우리 당의 젊은 정치인이나 또 개혁적인 정치인이 거기서 출마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하면 정말 수도권을 살리는 그 일을 몸소 실천하시는 거다. 네. 그래서 김천에서 사퇴하시고 개항으로 출마하셔라. 네. 예. 감독님, 그 오늘 아침 원내대표 대책의 사진 중에 좀 옆에 두 사람 있는 사진 하나 좀 구해 보세요. 그 사진 한번 좀 찾아봐 주십시오. 자, 참 이게 참 될 때와 그다음에 본인들의 말과 그다음에 이 보여주고 행동. 지금 어제 저는 60표 그런 걸로 봅니다. 우리 절대 안 뺏겨. 나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 철저히 가져갈 거야. 나 공천 어떻게 못해. 나 영원히 TK에서 그냥 국회의원 하다가 늙어 죽을래. 라는 이야기 똑같습니다. 자, 오늘 기자회견 장면에 저 두 명을 저는 유심히 봤어요. 박수영과 유상범 두 명이 있습니다. 박수영 누굽니까? 자, 이번에 한덕수를 아주 그냥 처음부터 한덕수론을 띄우면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열심히 한덕수를 운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.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대선 패배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분이죠. 유상범, 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입니다. 자, 오늘 저 모습을 보면서요, 저런 이 기자회견장에 두 사람을 옆에 배석시켜 놔놓고 하는 이야기가 수도권 민심 회복하겠다. 저게 지금 수도권 민심 저래갖고 지금 회복되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예. 네. 저 분들이 수도권에 나오시면 돼요. 저는 진짜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수도권 민심을 얘기를 하면서 수도권 선거를 안 해보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? 박수영 네.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좀 그런 것이 뭐냐면 경기도 뭐 원래 했잖아요. 수도권에서 출마를 했어요. 첫 출마를. 네. 첫 출마하셨을 때 제가 인천 서구에서 받은 득표율보다 못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아주 꽃 같은 곳에 가서 지금 하면서 그런 다음에 완전히 수도권 민심을 다 무너뜨릴 그 행각들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? 네. 다시 수도권으로 오십시오. 예? 처음에 출마하셨을 때 제가 처음 출마한 것보다 득표율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근데 부산 가면 되잖아요. 네. 그거 자체가 지금 우리 당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. 수도권에서 출마했던 사람들이 대구 경북에 가고 부산 경남에 가서 당선이 안 되면은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 거겠죠. 근데 본인들이 거기에 출마해서 3선 4선까지 하신 분들이 수도권에서 안 되면은 그러면 진짜 우리 당이 지금 수도권에서 정말 위기라는 겁니다. 그걸 직접 느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수도권 민심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옆에 최소한 그러면 지금 비대위원장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도 좀 앉혀놓던 네.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은 또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제 뭐 30일 끝나면 날리겠다는 이야기죠. 예. 자,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. 변화를 거부하면 멸종을 피할 수 없다. 처절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. 참,
말은 잘해요. 네. 예? 저 입에서 무슨 변화를 거부한 멸종을 피할 수 없다? 당신들은 변화했나요? 나 빼고 당신들이 변화 안 하면 멸종할까 이 이야기 아니에요. 우리들은 놔두고 우리 TK는 놔두고 당신들이 변화해. 응? 안 그러면 멸종할 거야. 처절한 반성 당신들이 해 우선. 나는 좀 다 나중에 하고. 딱 그 이야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네. 자기들이 무슨 처절한 반성을 해봤습니까? 자기들이 변화를 해봤습니까? 그리고 변화를 하려고 합니까? 말로 그냥 변화를 안 하면 죽는다 안 한다 하면서 수도권 민심 운운하면서 나는 따뜻한 집안에서 그냥 탁 보면서 네. 수도권 민심 중요하고 변화해야지. 왜 변화하면 너 죽어? 누가 누구를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? 전 정말 저거 보면서 정말 위선도 저런 위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냥 정말 수도권에서 선거운동하면서 정말 그 수모를 당해봐야 그 민심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 수모를 안 당하고 그냥 출마만 하면 당선되는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다 우쭈쭈만 하면서 있으면서 입으로만 변화하라 혁신하라 한다고 그게 생기질 않는 거예요. 근데 수도권에서 이렇게 뛰다가 낙선을 하고 나면 수도권에서 우리가 이길 방법이 뭘까 이 생각밖에 안 들어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박수영 의원도 처음에 수도권에서 뛰다가 낙선을 하고 그리고 부산 가신 거지. 예. 그러면 이제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. 다시 이 수도권이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.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도권에서 살 길을 찾아보신 분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 진정성이 느껴지지. 그것도 아닌 분들께서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변화하고 혁신하라고 얘기. 스스로 일단 희생을 하십시오. 스스로 대구, 경북, 부산, 경남, 강원, 영동 지역 등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험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그 진정성을 인정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하냐면 이 송원석 원내대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지금 탄핵 당론을 이 탄핵 이제 찬성 당론, 네. 반대 당론 이거를 변화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? 네. 무효하자고 네. 했더니 뭐냐면 이미 지금 뭐 탈당했는데 지금 하면 뭐하냐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. 그거라도 좀 해라. 딴 거 안 하고 그거라도 좀 해라. 아니 최소한의 해야 될 거는 지금 하지 않으면서 이거는 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안 하고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안 하고 자 변화하세요. 변화해요. 딴 사람들한테만 변화하라고 그러고 네. 자기들은 변화를 1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똘똘 60명이 뭉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지난주 갤럽 조사가 21% 나왔지 않습니까? 이렇게 당의 지지율이 반토막도 아니에요. 민주당에 비해서 절반도 못 미쳐요. 자, 그 정도 했으면 지난 선거에 책임 있던 박수영, 유상범 저런 사람들이 지금 얼굴 들고 나올 수 있어요?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분노가 느끼는 게 선거에서 정말 저렇게 참패를 했던 당사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얼굴 들고 저렇게 뭐 변화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온다는 게 염치가 없어도 저런 염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? 그러니까 정말 유상범 의원까지는 뭐 송원석 유상범 의원까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휘하에 있는 지방 의원들 챙겨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 몰라요. 근데 박수영 의원 지역구는 이제 그렇게 안전하지 않아요. 네. 예, 부산 남구계한데 부산은 지금 전역이 지금 빨간불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제 이 갤럽 조사에서도 부산에서 민주당한테 우리가 밀리는 걸로 나오거든요. 지금. 네. 그리고 지난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와요. 그런데도 저기에서 저렇게 아무런 반성도 없이 저렇게 앉아가지고 저렇게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 당은 그 최소한의 위기의식조차도 지금 마비됐구나. 오죽하면 조선일보 사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대선에서 이긴 정당 같다고. 예. 그 이야기는 뭐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선거에서 이긴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 정도입니다. 참 이게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금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없습니다.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오로지 딱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면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겁니다.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야, 너네들 좀 유능하구나. 그리고 너네들은 반성할 줄도 알고 그냥 열심히 잘 살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요. 그 정도의 국민적 인식이 있으면 그래도 그 힘을 갖고 여당이 무서워할 겁니다. 자, 김용태 위원장 뭐라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젊은 의원이 이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뭔가 해보려고 해요.
근데 용태 너 어떻게 갑자기 우리한테 지금 들이대? 하지 마. 끝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 민주당도 말이에요. 지금 8월 2일 날 전당대회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새롭게 지금 해서 뭐 체제한다는데 국민의힘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책적으로라도 승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. 지금 민주당이 추구하는 것 중에 검찰 해체 법안, 그 다음에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민주당이랑 이렇게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. 네. 근데 지금 우리 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 한 명을 찾기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상법 개정안이나 검찰 해체 법안에 대해서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나와서 스피커로서 얘기하고 그 문제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망하고 국민들을 조직하고 일으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한 명을 찾기가 힘들어요. 모르니까요.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. 저도 몰라요. 모르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무슨 법인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연구조차도 하질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 두 번째, 그게 힘들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하는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라도 날카롭게 해야 돼요. 네. 진짜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제보를 받아내서 우리가 막 비난하지만 하다못해 지금 그 민주당에 지금 대표하겠다고 나서는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 그런 거 뭐 제보라도 받아서 막 폭로시키는 걸로 떴던 사람들은 아니에요. 지금 우리 당에 소위 말하는 그 공격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원,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청래 의원급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있냐고요. 지금 이 의원들 중에. 그걸 폭로하는 사람이 없어요. 오죽 폭로를 아무도 못하니까 제보를 하는 사람들도 어디도 들고 뉴스타파에서 터지고 네. JTBC에서 터지고 진짜 와 지금 보면 이게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. 인사검증을 그냥 뭐 좌파 매체들이 하고 있어요. 자기들끼리 하고 자기들끼리 지적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. 이쪽은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해요.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뭔가라도 지금 뭐 대안을 내고 뭐 따지고 뭐 비리를 찾고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참 이게 국민들의 이 귀를 다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뭐 이런 상태로 간다면 저는 뭐 거의 안락사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참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 보면서 야, 참 이렇게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나. 네. 그리고 뭘 잘했다고 지금 얼굴 저렇게 들이밀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참 지금 정말 옛날 같으면요, 뭐 전국에 산보일배하면서 돌아다녔을 의원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예? 반성하고 옛날에 추미애는 그래도요 선거 끝난다 진 다음에 산보일배에서 지금도 무릎이 해서 뭐 비 올 때면 아프다고 그럽니다. 자 그런 거라도 예를 들어서 진정성 있게 할 정도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. 솔직히 박수영 의원 같은 사람은 삼보일배 해야 돼요 지금. 박수영 의원이 지난 그 한덕수 후보의 그 단일화에서 그 50몇 명이 있다고 방송 나와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 사람 누구예요? 한번 좀 까봤으면 좋겠어요. 50몇 명 그 네? 정말 방송에 나와서 그것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요번에 아마 그 사람들 대부분 저기 좋겠네요. 50몇 명. 그게 54명인지 네. 그 명단 54명 명단 그죠? 그러니까 그럼 박수영 의원 같은 사람들은 다시 선택받기 위해서 추미애, 그러니까 우리가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비난하지만 추미애 의원은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그렇게 참여하고 했다가 네.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 용서받으려고 삼보일배하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네. 아니 어떻게 그 정도의 그 성의도 없어요. 정말 충격적입니다. 네, 참 답답합니다. 뭔가 변화와 또 혁신과 좀 반성의 그런 거라도 있을 걸로 기대를 했던데 어제 참 권성동이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. 그렇게 좋은가요? 또 이제 우리 기득권이 계속 연장돼서 그렇게 좋으시겠습니다. 뭐 죽을 때까지 한번 기득권 한번 들어보시죠. 자,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